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리두기 개편 시점과 방향을 밝힌 것은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방역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와 같은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로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처벌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깨끗한 음식점 찾아가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방역수칙 잘 지키는 곳 찾아가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리두기 성패의 열쇠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우리 한번 서로를 믿어보자고요. 웹툰 작가 윤선씨가 별세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 라고 비꼬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코카콜라 마시면 민족정기가 썩는다는 분, 이분이 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한 건 맞지, 그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통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 어이구 라고 적은 건데요. 윤씨의 고인 조롱 논란은 이번 처음이 아니죠. 2016년에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씨와 백씨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한 사람의 인생을 조롱할 자격은 그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더구나 평생 불의에 맞서 싸우며 지금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분입니다. 백기환 선생님, 개념치 마시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주 5일제가 법제화된 지 17년 만에 주 4일제 혹은 주 4.5일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조 의원은 이미 기업들이 앞서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준다면 임금 삭감 없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는 주 52시간도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주 32시간 근무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 세금으로 주 4일제 기업을 왜 지원하냐? 정책으로 선거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 5일제 하면 나라 망한다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나는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일이나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조치다. 휴식의 양극화만 더 가져올 뿐이다. 이런 반발도 있는데요. 주 4일제에 대해서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동우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한 행정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데요. 대구 경북자치단체들이 올해 이 모임에 억대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행정동우회 보조금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대구 경북에서 12곳,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다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작년 3월 전직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방행정동우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는 행정동우회의 지방행정발전사업과 공익봉사활동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조금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각 행정동우회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산불 예방, 환경정화, 축제홍보, 이렇게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일반 봉사단체 활동과 겹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건지, 또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하기보다 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공무원 친목 모임을 지원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란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눈먼 돈이 저렇게 줄줄 새고 있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나온 뉴스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는데요.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쿠팡이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충실히 임해왔고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김세종 노무사는 쿠팡이 산재 관련 자료만 제대로 제출했어도 2달은 빨리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회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 산재 신청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요청에 2달 넘게 문답서를 보내지 않아서 산재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배송은 로켓 배송한다면서 산재 처리는 늑장이네요. 55조 원 외신들이 추정한 쿠팡의 기업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대세인 요즘 그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할캔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